크리스비우스의 기억으로 최초의 예언이 뭔지 알게 됐어. 사람들은 한 사람과 작별을 구할 것이며 그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될 테니 그것이 운명이노라. 오직 한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아 재창기를 보게 될지니. 오로닉스의 시련을 수락하면 그 예언이 내게도 적용되는 걸까? 어쨌든 아글라이아 씨한테 답해야 해. 너구나, 카스. 전에 네가 빌려준 시집은 다 읽었어. 이만 돌려줄게. 요즘 책 읽을 시간이 없으실 줄 알았어요. 최근 잡무가 많아서 최대한 빨리 읽어버렸어. 일이 많으면 더 천천히 읽게 되지 않나요? 인간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한계를 뛰어넘곤 하지. 문제가 연이어 터진 덕분에 오히려 책 읽는 속도가 눈부실 만큼 빨라졌어. 맞아요. 나무정원에서 공부하던 시절 시험을 앞두고 공부에 전념할 때 평소에 신경 쓰지 못했던 잡다한 일에 더 집중이 됐거든요. 바로 그 이치야. 그러고 보니 넌 파이논과 같은 루스페르마트 학파 제자네. 아낙사가 내는 시험 문제는 그 사람처럼 불합리하겠지? 안학사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과목은 연금술 입문과 신화사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학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 두 과목이었죠. 신을 모독한 대배우가 역사를 가르치니 다들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겠지. 돌이켜보면 늘 강단으로 뛰어올라가 그 불경스러운 의견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글라이아님, 예전부터 안학사 선생님과 이런 관계였나요? 사람들의 신앙을 공공연하게 경멸하고 불을 쫓는 사명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사람이니 입장이 부딪힐 수밖에. 학생 때 안학사의 별명이 뭔진 들었을 거 아니야? 화려한 옷을 입은 드로마스였죠. 내가 보기엔 드로마스에게 실례인 별명이지만 말이야. 진짜 개 싫어하네. 하지만 눈 뜨고 봐주기 힘든 그 거만한 성격 외에 학자로서의 모습은 존경스러워. 자기 뜻을 지키기 솔직히 좀 위해 아직까지는 좀 너무 싸가지 없긴 해, 애가. 두려워하지 않았잖아. 그건 결심이 필요한 일이지. 아낙사고라스의 인생은 한편의 풍자극 같아. 황금의 후예지만 신탁을 거부했고 신을 존경하지 않지만. 신에게 선택받았죠. 맞아. 세르세스가 그를 선택했지. 뭔가 걱정되는 게 있어, 카스? 금실이 흔들리는 걸 보니 지금 이 대화가 무의미한 잡담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불을 훔치는 자 사건에서 공로를 세웠으니 우선 한 발 물러나 불씨를 분리해낼 방법을 찾도록 시간을 줄 생각이야. 하지만 안학사가 다른 뜻을 품고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린다면 나도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지. 역시 그렇군요. 불을 쫓는 여정은 황금의 후예의 숙명이야. 지금 아낙사고라스는 산송장과 같은 모습으로 하늘을 찌르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니 체면을 지키는 선택을 내릴 거라 믿어. 근데 전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좋겠어요. 어쩌면 선생님도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한계를 뛰어넘으실지도 몰라요. 이해해. 너한테도 너만의 생각이 있겠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보자. 다만 지금은 손님부터 맞이해야겠어. 오셨군요. 이렇게 오신 건 오로닉스의 시련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겠죠? 미미와 함께 받아들일게요. 좋아요. 티탄과 관계가 깊은 신수이니 빠져선 안 되겠죠.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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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황금의 후예의 소임인 불씨 반환을 도와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시련의 위험성도 잘 생각해주세요. 아 근데 이래도 되는 거야? 단신은 되니까 하겠지. 인간으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오로닉스의 신권을 이어받아 홀로 엠포리어스의 세월을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척자가 이런 걸 해도 돼? 그렇게 되면 당신의 운명은 창세의 끝에 다다를 때까지 저희와 하나로 엮여
절대 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차선책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 자질을 갖춘 황금의 후예를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 계획이 막히면 기준치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죠. 척자 말고는 저걸 받을 사람이 없어서. 아니 그것도 맞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외지인한테 이걸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은하열차 개척자 신분인데 이걸 받아서 여기에 엮인다는 것도 그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이 도시에는 야누소폴리스의 사제들과 그들의 후예가 제법 많아요. 선택지가 없다면 그들 중에서 적격자를 뽑아야죠.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전 그만 발베이게요. 그 티탄에 대해 잘 알아? 직접 겪지 않았는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억이라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미미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전에 심연에서 그 티탄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고통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말투였지만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발 엄청나네. 결심하셨다면 목욕실에 가서 쉬고 계세요. 의식 준비가 끝나는 대로 선생님이 두 분을 부를 거예요. 그래 가보자. 다른 방법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인도자인 제게 책임이 있어요. 몇 번이고 오크마를 위해 나서주신 여러분에게 고작 감로만으로 감사를 표할 수는 없어요.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여러분의 귀로와 하늘의 저주에 관한 긴 대화를 나누도록 해요. 이제 금기를 깨고 이 주제들을 꺼낼 때가 된 것 같네요. 돌아가기 전에 카스토리스한테도 인사하자. 부디 미미와 무사하시길 바랄게요. 전 별일 아니에요. 그냥 아글라이아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전에 아글라이아님에게 시집을 한 권 빌려드렸는데 그 시집은 트리에님에게 받은 거였어요. 그전에는 한 우뮤 시인이 트리에님에게 유물로 남긴 거였죠. 주인이 세상을 떠났으니 안 돼. 물건도 정리해야 했지만 제가 책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트리에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아니요, 평범한 책이에요. 세상에 하나뿐인 책도 아니죠. 어떤 우아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주 머나먼 땅에 스틱시아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검은 물결에 침식된 거대한 용이 죽음 그 자체처럼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도시국가의 공주를 집어삼킨 거대 용은 이내 용사들에게 포위당했죠. 사람들은 악령을 쓰러뜨렸지만 뱃속의 공주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잠깐. 아주 머나먼 땅에 스틱시아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 물결에 침식된 거대한 용이 죽은 그 자체처럼 하늘에서 내려왔다. 도시국가의 공주를 집어삼킨 거대 용은 이내 용사들에게 포위당했다. 사람들은 악령을 쓰러뜨렸지만 뱃속의 공주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통에 잠긴 여왕은 연금술사를 불러 용의 피와 살로 공주를 부활시켰답니다. 하지만 공주는 생전의 기억을 잃고 악을 퍼뜨리는 또 다른 용이 되었고 번영하던 스틱시아는 결국 몰락하게 됐죠. 카스토리스가 쓰는 용에 대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책
책의 저자는 알키피아예요. 수많은 도시국가를 높인 음유 시인이죠. 그녀의 유물에는 시가와 사전이 있었어요. 가장 많은 건 희비극 각본이었죠. 신화에 관한 책에서는 밑줄과 메모가 있었는데 필적이 정말 우아했어요. 그 서적들을 읽을 때 마치 알키피아의 일생을 본 것 같았어요. 꼭 생판 모르는 남과 함께 여행한 느낌이었죠. 마치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건 마치 인간의 본성 같아요. 사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난번에 사진을 찍어드릴 때 예의상 석기에 담긴 사진을 넘겨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그 핑크님프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요. 핑크님프가 누구야? 37이 말하는 거야 설마? 엠포리오스의 여러 도시국가를 누벼봤지만 천혜의 세계에 대해선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37이 된다면 됐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지금은 당신이 무사히 시련을 마치고 오로닉스에게 축복받기만을 바랄게요. 이제 다른 일은 없는 것 같으니 돌아가서 다낭과 대화하자. 가보자. 파이논이네? 시민총이요? 처음에 어떤 미친놈이 카메라 사진 보고 난리쳤. 아 그때. 네. 아, 마침 오셨네요. 두 분 다 이 일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겼나요? 골치 아픈 일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두 분이 오크마 내부 정세에 대해 좀 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일전에 우리를 감시했던 원로원 기억나? 그들이 다시 움직이려는 모양이야. 설명을 덧붙이자면 원로원은 엠포리오스의 도시국가 대표들로 구성된 권력기관이에요. 거룩한 도시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몇 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시민총회를 주재하고 있죠. 시민총회는 오크마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활동이에요. 영향력이 굉장한 나머지 불을 쫓는 여정의 동향을 결정짓기도 하죠. 아글라이아님이 천년을 넘어서는 시야와 지혜를 가졌다 한들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다음에 종이접기 아카데미에 돌아가면 다시 한번 시험을 보는 게 좋겠네. 원로원은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여명의 절벽에서 시민총회를 개최해요. 그때가 되면 대표들은 중대한 의제에 투표를 하죠. 예를 들어 아글라이아님이 이끄는 황금의 후예에 거룩한 도시를 다스릴 권리가 있는지, 티탄을 계속 정벌해야 할지 같은 것들 말이죠. 영혼과 인간 간의 균형을 맞추는 기제처럼 들리네요. 그거 나올 것 같은데? 3.0 공방에서 막 아글라이아는 사실 사기꾼이다 뭐다 얘기 나오던 게 원로원이 뭐 날조를 퍼트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막 맞아요.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문제는 원로원에 적대적인 극단주의자가 많다는 거예요. 맞네. 그들은 시민총회를 황금의 후예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이를 통해 불을 쫓는 여정을 완벽히 통제하고자 하죠. 우선 그들을 반대파라고 부를게요. 지난 100년 동안 개최된 열대 번의 총회에서 반대파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은밀하게 점점 커져왔어요. 불을 쫓는 여정은 아글라이아님이 지켜준 덕분에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고요. 하지만 차기 시민총회를 앞두고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또 생겼죠. 아니, 우리가 언급되긴 하겠지만 원로원의 목표는 따로 있어. 전 아낙사 선생님이 원로원에 이용당할까 걱정이에요. 아글라이아님이 반드시 세르세스의 불씨를 회수하겠지만 지금 선생님은 매우 특별한 상태잖아요. 불씨를 분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요. 선생님은 본인의 연구에만 몰두하는 분이니 분명 금실의 감시에서 벗어나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런 시기에 반대파가 그분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면 아낙사 씨가 불을 쫓는 여정을 배반하고 원로원 쪽에 붙을 거라고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낙사 선생님은 신탁을 믿으신 적이 없으니 배반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다만
그분은 수많은 황금의 후예를 가르친 오크마의 중요한 동맹이에요. 전 동료들이 서로에게 무기를 겨루는 걸 차마 두 눈 뜨고 못 보겠어요. 사정은 이해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전 선생님의 인품을 믿고 아글라이아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벌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에요. 두 분이 제 계획을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군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일이 끊이질 않네. 너와 미미는 오로닉스의 실현에 참여해야 하니 나도 나무 정원에 가서 천혜의 세계에 관한 단서를 찾아볼게. 계속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해요. 오로닉스가 자비를 베풀고 융통성을 보여준다면 좋겠네요. 그때 시면에서 당신에게 호감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우선 힘을 비축해두세요. 그럼 며칠 뒤 소용돌이에서 뵙겠습니다. 참,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원로원과 시민총회를 좀 더 알고 싶다면 이걸 읽어보세요. 어우, 이게 뭐야. 미미미 토큰 미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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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순조롭길 바라자. A 연재의 눈길도 받았으니 현지 신의 실현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거야. 하여튼 옛날 사람 아니랄까봐 문서 아직도 개판이야. 좀 씨발 읽기 편하게 좀 써야 될 거 아니야. 저지랄로 쓰면 어떡해. 어느새 우리도 한낮의 햇살 아래서 잠드는 일에 익숙해졌네. 어서 쉬어. 어쩌면 엠프리어스 개척 여정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지도 몰라. 열찬 지금 뭐하고 있을란가. 오르닉스의 토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엠포리어스의 기둥이 될 준비가 됐다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회색이 그리고 빔이 정말 고마워. 너희의 결심에는 한치의 의심할 여지조차 없어. 그 순수한 헌신과 용기를 찬미할게. 부디 케팔이 너희의 앞길을 비춰주기를. 이제 오로닉스의 신의 직책을 넘겨받으러 가봐, 개척자. 오로닉스의 신위는 이미 오랫동안 빈 상태야. 시련의 틈이 점점 닫히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느껴져. 그 영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의식을 맞춰야 해. 시작하자. 기적이 갈망하던 8번째 불씨는 위대한 영원한 밤의 장막 오로닉스의 것이었고, 그리고 그 불씨를 반환한 건 저희 황금의 후예가 추구한 2명의 영웅, 정직하고 결단력 있는 여행자와 기적을 불러온 신수입니다. 미미미 그니까 한 명이랑 한 마리라고 해야 되는데. 두 사람 앞으로 올라오거라. 우리와 함께
장엄한 12티탄이 세계의 기둥을 바치고 저희는 세계의 균열을 내우기 위해 신성을 바라오니 육신의 황금의 피를 붓고 메마를 때까지 신탁을 위해 다할 수 있게 하소서. 아 미미 소리 때문에 씨 제대로 귀 안 들어와 이 개씨. 내겐 황금 피가 안 흐르는 것 같은데? 이건 기도문을 좀 더 장엄하게 만들기 위한 표현일 뿐이야. 정신을 가다듬고 불씨를 바쳐라. 길게 눌러 불씨를 제출하고 사명을 완료하세요. 오. 오. 이야. 오랜만이다. 오로닉스의 영혼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어쩌면 오르닉스 역시 후계자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지난번엔 그 말을 들은 후로 일이 잘 안 풀렸던 것 같은데요. 이 구도 씨발 존나 웃긴다. 걱정 마세요, 아글라이아님. 이분은 저보다 패기롭거든요. 그렇죠? 아 존나 웃기네 씨야. 미미. 왜 꼽을 주고 그래? 못할 수 있지. 아이 참. 천회에서 온 여행자 티탄이 네 자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게. 그분이 느닷없는 농담을 즐기긴 해도 그 결심은 황금의 후예만큼이나 확고하죠. 분명 해내실 거예요. 솔직히 시련 통과하면 기척자 이경 내자고 생각해. 아글라이아, 그분이 안 계신 지금 잠깐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왜? 뭔 얘기? 듣고 있으니 얘기해봐. 아 존나 웃기네. 그게 무슨 말이니? 뭐야? 깜짝이야. 이랬나봐. 기분은 좀 어때? 말 잘하네 이제? 이 몸도 신기할 지경이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말 귀여운 목소리지. 기억을 잔뜩 수집한 덕분에 예상보다 더 많이 성장했나봐. 그뿐만이 아니야. 들어봐. 티탄의 말도 더욱 또렷하게 들려. 어머니. 어머니? 괴로워. 이제 끝에 다다른 건가? 외로운 세월도 이제 막을 내리는 걸까? 오로닉스는 정말 불쌍해. 검은 망토에게 불씨를 빼앗기고 이렇게 비좁은 곳에서 쓸쓸히 기다리고 있었다니. 우리가 그 고통을 없애줄 수 있을 거야. 안 그래? 야 갑자기 말하니까 그 느낌도 든다. 그 원신의 누구지? 그 막 따라다니는 요정 같은 애? 그 비상식량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 애 있지 않나? 걔랑 느낌이 비슷하다. 아 페이몬. 맞아 걔 느낌도 살짝 난다. 어머니는 어디? 오로닉스와 대화하기. 대체 누구를 부르는 걸까? 누굴까? 설마 후리?
너구나. 네가 기억나. 천부께서는 그들을 응시하셨고 천부께서는 그대를 응시하셨고 어머니께서는 그대를 부르셨지. 그들을 부르셨지. 천부가 후리인가요? 아 왜 또 씨발 조종석이고 지랄이야. 말해 그냥. 중요한 순간에 씨야. 안개 너머로 들려오는 모든 음절은 마치 서리로 뒤덮인 것만 같았다. 기억을 상징하는 서리 말이다. 천부께서는 그들을 천부가 후리 맞아요? 맞는 것 같다. 맥락상. 어머니는 누구죠 그러면? 아이 개새끼야. 너 씨발 나랑 장난하자는 거지 지금? 웅장한 소리가 황금빛 안개를 뚫고 먼 곳에 보이지 않는 산에다 반사되어 메아리 형태로 귀에 꼭 들어온다. 메아리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 같다. 어머니는 더 이상 답해주시지. 뭐야?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걸 안 알려줘. 베로닉스,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너무 지쳤지? 긴 세월 동안 엠포리어스의 운명을 계속 지켜왔잖아. 사람들은 기억 속에서 힘을 흡수했고 넌 그 파문들을 모두 감당해야 했어. 이제 더는 그런 고통을 견디지 않아도 돼, 오로닉스. 앞으로는 누군가 너 대신 세월의 무게를 견뎌줄 거야. 우리가 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야. 해방인가? 해방되고 싶어. 정말 불쌍한 아이네.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 테니 푹 자. 그대에게 자질과 힘이 있어. 강인한 의지를 가져야. 하지만 그대에게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 부족한 거라니 그게 뭔데? 아 짜증나. 뭔데 말을 해 말을. 그대에게 부족한 것 아이. 중요한 거 다 빼놓고 말하네 씨야. 미래야. 미래? 제게 미래가 없다고요? 어이 뭐지? 천계의 여행자. 그대는 본래 사라져야 했어. 천부의 응시로 그대의 형체가 굳어진 것이지. 그대는 천계를 통과하는 순간 이미 생명을 잃었으니 지금의 그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억일 뿐이야.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틈새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 누군가는 반드시 세월의 권능을 견뎌야 해. 기분이 사라지면 시간의 법칙은 무너져. 엠코리어스가
영원한 무질서에 빠질 거야. 시련은요? 세월에 다양하거나 원한을 품지 않고 결코 용서하거나 선택하지 않지. 사랑의 아이들 티탄 어머니 전부 세월에 이 세상 모든 존재를 구속하는구나. 오로닉스의 신성이 사라지고 있잖아. 시련이 끝나려는 건가? 기억을 걷는 자, 내 힘이 그대에게 줄 테니 세계의 운명을 구하고 싶다면 가서 너의 빼앗기는 일을 되찾거라. 그게 죽음을 속여야 한다는 뜻이라 해도 저게 뭔 말일까? 깍지를 낀 어둠의 손에 도전해야 해. 이게 바로 세월의 진정한 시련? 드디어 깨어났네. 간단히 말하자면 성공이야. 오로닉스에게 신권을 받은 지금의 너는 엠포리오스의 반신이나 마찬가지지. 다만 실현에서 있었던 일은 미미한테 들었어.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해야 하니 우선 네가 쉴 수 있게 방으로 데려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 초능력은 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너답군. 사실 지금까지 너한테 숨긴 일이 있어. 엠포리오스에 떨어졌을 때 우리의 열차칸은 니카도의 장창에 관통당했어. 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 시면의 표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열차칸이 명중된 후 넌 쓰러졌고 나도 널 데리고 나오자마자 바로 정신을 잃었어. 열차칸이 없었다면 우리 둘 다 바스러졌을 거야. 사실 내가 간단하게 설명한 것과 달리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했어. 그때 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상처에선 끝없이 피가 흘러나왔지. 겨우 널 끌고 나온 난 남은 힘을 다해 지혈하려 했지만 떨어져 내린 돌에 맞아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어.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넌 호흡을 되찾지 못한 상태였어. 하지만 내가 깨어났을 때 넌 이미 멀쩡하게 움직이고 있었지. 그래서 나도 더는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후리의 눈길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티탄의 말대로라면 넌 지금 오로닉스 기적 속 옛 존재들처럼 기억의 형태로 살아있는 거야. 어쩌면 미미는 너와 현세를 묶어주는 닷줄이겠지. 지금껏 녀석이 너한테서 멀리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와 정반대일지도 몰라. 스텔라론이 네 생명 유지 시스템이 아닐까 싶긴 했는데 지금 보니 틀린 가설이었네. 아직 슬퍼하긴 일러. 분명 널 구할 방법이 있을 거야. 오로닉스도 빼앗긴 미래를 되찾아라, 죽음을 속여라고 했잖아. 마이데이가 불사의 몸을 가진 걸 보면 엠프리오스에는 죽음을 되돌릴 만한 어떤 기적 같은 위대한 힘이 존재하겠지. 중요한 건 그 행방이 묘연한 어둠의 손이야. 괜찮아? 너희가 타나토스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었어. 카스도 그 경고에 대해 엄청 신경 쓰고 있나 봐. 카스는 소용돌이를 떠나 화원으로 돌아갔어. 카스를 찾으러 갈까? 타나토스는 카스가 계속 찾고 있던 티탄이잖아. 단서가 있든 없든 카스보다 죽음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미미 말대로 하자. 미리 말해뒀는데 황금의 후예도 네가
내가 겪은 일을 전부 알고 있어. 이 몸이 너무 걱정돼서 솔직하게 털어놨거든. 여기에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다. 말 잘하니까. 바로 서서 천천히 돌아서세요. 잠시 실례할게요. 깜짝이야. 당신의 죽음은 완전하지 않았다. 카스토리스가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구나. 역시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전에 나무 정원에서 왜 제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던 건지 궁금했어요. 그때만 해도 천의 여행객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유일 줄은. 제가 조금 더 빨리 눈치채야 했는데 죄송해요. 잠깐만. 썸네일에 써야지. 오케이. 조금 전에는 너무 갑작스럽고 무례했죠. 기분이 상하셨다면 부디 용서해주세요. 전 그저 당신의 영혼이 정말 몸에서 떠났다면 제가 입관사로서 그 행방을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갔어! 뭘 발견했어? 미안, 아직은 없어. 내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했나 봐. 그런데 한 번만 다시 해봐도 될까요? 접촉 면적을 조금 더 늘린다면 결과가 달라질지도 몰라요. 그래?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만지는 건 처음이라서요. 무례한 부분이 있더라도 용서해주세요. 뭔가를 포착한 것 같아요. 당신과 분리된 영혼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어디선가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도 마냥 나쁜 일은 아니에요. 방황 중이라는 건 타나토스의 5손가락에 모든 걸 앗아가기 전에 되찾을 기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단서... 이끌어줄 단서가 조금만 더 있다면 좋을 텐데... 연결이 끊겼어요. 제 힘으로는 아직 추적할 수 없나 봐요. 제가 조금 다급했죠. 걱정 마세요. 단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타나토스의 행방을 찾고 그의 불씨를 찾아 잃어버린 생명을 돌려드릴게요. 제 말에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건 알지만 부디 이 약속만은 기억해주세요. 제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꼭 버텨주셔야 해요. 엠포리어스는 당신이 필요해요. 아글라이아님과 파이노님은 목욕탕에서 논의 중이세요. 다들 걱정하고 계세요. 괜찮으시다면 가서 무사하다고 해주세요. 지금 이 상황을 무사하다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 스틱시아의 우화를 받아주세요. 사람은 책을 읽을 때 정신이 집중되고 심신이 안정된다고 하니 가장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들이 왔네. 히아킨 말대로 깨어나셨네요. 기분은 좀 어떠세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네. 이 몸을 용서해줘. 세월의 시련은 끝났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생각보다 훨씬 더 순조로웠죠. 그 티탄의 마음속 한편에는 사람의 아이를 위한 따뜻함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죠. 하지만 오크마의 죽음을 속인 사람이 동시에 둘이나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조금 전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마이데이가 그렇게 오크마에 오래 있었는데 왜 누구도 그의 불사의 몸을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었다면 이렇게 아무런 단서도 없진 않았을 텐데. 전엔 이 생각대로 연구했던 사람이 있었어. 그 방법이 통했다면 타나토스도 행방이 묘연해지진 않았겠지. 하지만 포기하긴 일러. 아직 우리에겐 일말의 희망이 남았으니까. 사이퍼. 이 세상에 죽음의 행방을 파악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이퍼일 거야. 어떻게든 그녀를 다시 오크마로 데려와 보겠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세요. 엠포리어스 역사상 죽음의 소나기를 벗어난 자는 없거든요. 타나토스는 시간의 끝에서 모든 일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죠. 지금 위로하고 계신 거 맞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게다가 세월의 신의 자리도 부탁드려야 하고요. 그 전에 우선 왜 그러세요, 아글라이아님? 악재는 늘 겹쳐온다더니 잔잔한 기류가 하늘을 찢을 만한 폭풍으로 변하려나 봐. 아낙사고라스가 원로원과 접촉하기 시작했어. 결국에는 그렇게 됐군요. 그자에 대한 네 판단이 옳길 바랄게, 파이논. 그렇지 않으면 나와 선생님의 천년간의 노력이 그 대배우 탓에 잿더미가 되고 말 테니까. 또 여기로 돌아왔군. 이 꿈이 기억난다. 비단처럼 차가운 안개가 낀 이곳에는 황폐하고 냉혹한 대지가 펼쳐져 있고 그런 대지를 나그네들이 가득 채우고 있다. 이봐, 뭐 하나만 묻지. 여긴 어디지? 엠포리어스 어디에 위치한 곳이야? 뭐야 이건 또? 나그네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어쩌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내 질문을 들은 채 만체한 걸지도 모르겠다. 여길 다스리는 티탄은 누구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나? 어둠의 손이라면 타나토스? 그렇다면 여긴 저승인가? 저승이 아니야. 그럼 여긴 어디지? 그 외곽인 저승의 강인가? 너희는 강을 따라 저승으로 가는 거고? 저승은 존재하지 않아. 티탄은 당신과 날 거부했지. 잘 들어봐. 뭐? 나그네는 비쩍 마른 손가락을 들더니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 귀를 기울이자 그 너머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철썩이는 물소리가 들렸다. 물소리? 소리가 들린다. 조수 깊은 곳, 무의 세계 문 너머에서 내게 뭔가를 전하려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의 아이여. 응? 망자의 행렬에 이렇게 급히 합류하려는 건가? 이름 까먹었다. 칼립소 걔 아닌가? 맞네. 세르세스 맞아. 깨어났네.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걸 환영해. 네 의식이 예상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아무래도 인간의 몸은 티탄의 불씨와 양립할 수 없는 듯해. 내 의식이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더 머물 수 있지? 잠깐만. 아 씨발. 그 정보도 보여주세요. 내가 봤을 때 지금부터 기껏해야 15번의 문비시를 볼 수 있겠어. 그래서 그 전에 해결해라. 15일이라
왜? 이렇게 되고 나니 결국 속세에 미련이 남은 건가? 오히려 그 반대야.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데 15일은 너무 긴 것 같군. 그만 웃고 이만 가지. 원로원의 사자가 곧 도착할 거야. 하나만 더 묻도록 하지. 정말 아글라이아의 뜻을 배반하려고? 충성한 적도 없는데 배반은 무슨. 네 백발 제자는 어쩌고? 이렇게 멋대로 굴다간 그 애가 위험해질 텐데. 파이논 말하는 건가? 맹신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이건 맞네. 파이논을 위한 가르침이기도 해. 정말 엄격한 스승이네. 물론이지. 난 늘 그래왔거든. 아낙사고라스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군요, 아낙사고라스님. 오크마의 모든 시민을 대표해 깨달음의 나무 정원 참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신이었습니까? 당신이 직접 맞이하러 올 줄은 몰랐는데. 케팔과 탈란톤의 이름으로 원로원의 공의를 위해 제가 직접 온 것이죠. 안티키테라인인가? 황금 전쟁 이후로 보기 힘들어졌다고 하던데. 안티키테라인? 존귀하신 티탄께도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크루고스, 리고스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오크마 원로원의 명예 원로로서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모든 정직한 시민의 자기 표현권을 지키고 있죠. 당신에게도 그녀가 보입니까? 안티키테라인이 영혼의 진폭과 주파수로 이 세계를 감지한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아글라이아님이 지금 멀리서 저희의 사적인 대화를 탐문하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원하신다면 금실을 끊어내고 당신의 기본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고귀한 반신이니 자중하겠죠. 제 목소리를 들으며 스스로 굴욕을 느끼도록 이 불쌍한 실들을 남겨두는 게 좋겠군요. 이미 대책을 세우셨나 보군요. 대책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감시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시민총회를 앞두고 오로닉스가 몰락한 지금 제 몸 안에 불씨를 빼앗아봤자 재앙만 생길 거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저 아낙사고라스는 오크마 시민총회의 나무정원 특파공사로서 이미 당신의 실력을 알고 있으니 괜한 기싸움은 접어두고 길을 안내해 주시죠, 리고스님. 좋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동맹이라면 카이니스님께서도 반기실 것 같네요. 그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오시죠. 역시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러시죠, 아낙사고라스님? 별일 아닙니다. 그저 여명의 절벽에 오를 때마다 티탄에게 몰락이 곧 죽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심오한 생각이군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저와 함께 의견을 나눠보시겠습니까? 산자는 반드시 죽기 마련이지만 케팔은 아직 자신의 종착지에 닿지 못했고 이 기나긴 길에서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케팔이 아직 진정한 죽음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죽는다는 일종의 동작이자 과정이지만 죽음은 일종의 상태이자 끝인 법이죠. 티탄의 공간과 시간의 척도는 인간보다 훨씬 길기에 죽는 과정도 더 깁니다. 소위 몰락은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곡해된 해석이죠. 흥미로운 의견이지만 진위를 증명할 방법은 없는 것 같군요. 환세기 이후로 케팔은 입을 연 적이 없고 학자든 사제든 모두 존귀한 신의 몰락을 선언했으니 말이죠. 어쩌면 신들은 너무 거만한 나머지 그들에게 소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뜻이죠? 신화 속 천부의 동족인 세레세스가 지금 제 머릿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다면 케팔도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일리가 있군요. 하지만
존귀한 부세의 신이 답하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엠포리어스인이 쓴 신화가 우스갯소리만도 못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한번 시도해보죠. 저도 당신의 이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결과가 이 막다른 길에 내몰린 세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궁금하네요. 티탄이 이미 끝에 다다랐다면 절대 답할 수 없다는 점에 매우 동의하거든요. 우와. 자, 우와. 저기였구나. 이야. 오, 사람의 아이가 만들어낸 장관이군. 여명의 절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란스럽고 평범한 마모리알 천궁보다 모든 게 더 장중한 이곳은 초대받은 자만 올 수 있는 곳이죠. 여기서 사제, 학자, 투사를 접대하고 고상한 이들과 교류했는데 오늘 이렇게 티탄까지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쁘군요. 신을 모독하는 자에서 고상한 신성의 대리인이 되다니 오히려 영광으로 여겨야겠군요. 회견을 위해 카이니스님 일행을 소집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전염병이 길을 안내해드릴 겁니다. 그동안 주변을 자유롭게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회담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경비병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아주세요. 카이니스의 스타일은 잘 알고 있으니 굳이 강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듯한 계략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쪽 세장에서 저쪽 세장으로 옮겨간 것뿐이네. 내게 생각이 있으니 괜한 걱정은 접어둬. 그럼 난 주변을 둘러보고 오지. 주변을 보니 내 벽화가 있더군. 오. 나무정원 소속이 아닌 사람의 아이는 다른 티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그래, 가봐. 이 티탄은 정말이지 느긋하군. 우선 원로원의 최근 동향부터 살펴야겠어. 다 들리거든. 생각도 들리는구나. 안학사 선생님, 깜짝이야. 이쪽이에요. 기다려봐. 안학사 선생님, 나무정원 학자들이 검은 물결을 막다가 희생됐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무사하시다니 정말 운명이 도왔네요.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는 편이 맞겠지. 죽음으로 영광을 추구하는 건 크렘노스인과 아이도니아인 뿐이니 살아 돌아오신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고 보니 사건의 전말을 원로원에 보고하기 위해 오신 건가요? 나무정원은 이미 검은 물결에 잠식됐고 오크마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들었어요. 분쟁의 반신이 인간 편에 선다 해도 말해봐. 원로원은 검은 물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지? 세르세스와 오로닉스가 잇따라 몰락했다는 걸 알게 된 카이니스파는 원로원에서 불을 쫓는 파가 더는 홀로 재앙에 맞설 수 없을 거라고 멋대로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 왕자가 신이 되어 검은 물결을 물리치자 카이니스는 바로 창끝을 돌려 오크마 외부의 위협은 이미 끝났고 남은 건 아글라이아와 그 일당이라고 내세웠죠. 다음 시민총회에서 아마 질책을 퍼부을 거예요. 역시 바람 따라 돛을 돌리는 녀석이로군.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군, 정직한 학생. 바람 따라 돛을 돌리는 건 토론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지. 네 벽화를 찾으러 간다며 내 귓가에 대고 조잘거리지 말지 그래. 네가 양쪽의 창날 아래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움직일지 궁금해서 엿들으러 왔어. 그런데 얼핏 봐도 카이니스가 아글라이아보다 훨씬 더 독한 것 같은데 왜 그쪽으로 붙으려는 거야? 설마 죽을 때가 됐다고 남에게 몸을 내줄 생각은 아니겠지? 그렇다면 실망하겠는걸?
진을 모독한 학자가 어찌 이곳에 발을 들이는가? 아낙사구라스인가? 자네도 다른 학자들과 함께 검은 물결 안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네만. 케팔의 사제면서 죽은 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도리도 모르시는 건가? 허튼 소리! 너희 같은 불경스러운 이단은 지고지상한 신에게 존중받을 수 없네. 하나만 조언하지. 여명의 절벽에서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말게. 난 더 이상 예전에 그 눈치만 보던 복사가 아닐세. 자네를 상대할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창조의 신이 그쪽 같은 신도를 창조했다니 비웃어야 할지 가여워해야 할지 모르겠군. 죽은 티탄 덕분에 이렇게 배짱이 두둑해진 건 아닐 테고. 누구지? 카이니스 때문인가? 자네! 카이니스 원로께서 자네를 아끼시니 이번만큼은 넘어가지. 더는 지고지상한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는 걸 방해 말고 썩 하게나. 제3자의 입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다니 카이니스가 나름 진심인 모양이군. 생각보다 일이 순조로울지도 모르겠어. 어머, 정말 멋진 대결이었어. 역시 케팔의 신도답네.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그야 좋은 뜻이지. 구세의 신의 신도라면 악을 원수처럼 증오해야 하는 법이니까. 가게나 썩 가버리게. 미치광이처럼 혼잣말하면서 내 명상을 방해하지 말고. 지긋지긋하군. 15번째 문비실을 빨리 맞을 방법이 없을까? 어머? 저 벽화에 그려진 큰 나무가 설마 나인가? 모든 식물, 모든 가지, 모든 잎이 세르세스의 화신일지도 몰라. 그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었던 인간은 티탄을 거목으로 지혜를 열매로 그려낸 거지. 세르세스가 모든 사람에게 지식을 평등하게 나누어 준다는 걸 표현한 거야. 정말 절묘하군. 이 벽화가 좀 추상적이긴 하네. 자신을 칭찬하는 건지 아니면 비하하는 건지 모르겠군. 이성의 티탄도 수사법을 배우나? 별 말씀을. 그야 당연히 흥미로워서 그런 거지. 어쩌면 이게 우리는 대체 뭘까에 대한 답일지도 몰라. 내가 이런 추잡한 모습이 된다니 정말 인정하기 싫군. 그런 이유로 나무 정원이 습격당했을 때 내 영혼을 정지하려 한 거야? 그렇게 잘 알면서 그때 왜 날 구해줬지? 내가 보기엔 그런 관점을 가진 것만으로 이미 평범한 인간과는 다르다고 보거든. 머리 하나에 미치광이가 둘씩이나 살고 있다니. 그러니 네가 여명의 절벽에 온 이유도 단순히 보호받을 곳을 찾기 위해서는 아닐 텐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전반적인 계획은 전부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 직접 찾아보도록 해. 사양하지 않도록 하지. 1살, 2살. 어머? 그 대단한 7편이니 드로마스 인형을 안 꽂았다고? 정말 재밌네. 어릴 땐 그럴 수 있지. 그쯤 해. 웬일로 영혼이 떨리고 있네. 그 인형에 남모를 비밀이 숨겨져 있나 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얘기해도 상관없겠지. 드로마스 인형은 못 참는다고? 그건 누나가 내게 준 선물이야. 우리 집에서 키우던 동물을 본떠 만든 인형이지. 너에게도 가족이 있었구나. 그들도 지금 오크마 도시에 살고 있어? 내 머릿속 보는 게 취미잖아. 계속 봐봐. 얼마 안 걸릴 거야. 5살 되는 해에 답이 있을 테니. 검은 물결이 뒤덮은 세상이라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드네. 어린 시절의 나 역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 시오리오스, 아퀴라, 케팔. 물론 너도 있었어. 빌 수 있는 티탄에게 전부 빌었지만 안타깝게도 무용지물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싫어한다? 그래서 연금을 연구하게 된 건가?
그래. 모든 게 네 푸릇한 정원에서 시작됐어. 거기서 공부할 때 자연스레 탈레수스의 이론을 접하게 됐지. 아, 기억나네. 영혼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제시한 사람이지? 그뿐만이 아니야. 그는 모든 생명과 물체의 구성, 운동, 변화가 전부 영혼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모든 생명이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된다면 나 자신을 대가로 가족을 부활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에? 아낙사, 너 제가 성공했어요, 선생님. 이건 신에 대한 모독이야. 나무 정원이 아무리 자유롭다지만 이 일이 알려진다면 화형대로 보내질 거라고. 너의 그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지? 어서 그녀를 나무 정원에서 빼내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거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7편인회의 심판을 받게 될 테니.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제 누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지? 고작 한쪽 눈을 대가로 타나토스에게서 죽은 자를 되찾으려 하다 아,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등가 교환으로 제가 얻은 건 마지막으로 누나를 한번 보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한쪽 눈이. 이만 멈추거라, 아낙사. 넌 내가 제일 아끼는 학생이야. 그런 네가 그릇된 길로 빠지는 걸 볼 수만은 없다. 다시는 금기에 손대지 말거라. 죽은 자를 쳐버리거나 너 자신을 다치게 해서는 안 돼. 그럼 넌 계속 이 교실에서 공부하며 너만의 인생을 살 기회를 얻게 될 거야. 누나의 마지막 모습을 봤으니 더는 바랄 게 없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해야겠죠. 아이야,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구나. 그럼 앞으로 어떤 과제를 연구할 생각이지? 탈레수스의 연구를 계속할 생각이에요. 영혼의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하지만 나무 정원은 이미 그의 사상을 손바닥 보듯 전부 알고 있어. 계속 연구한다 해도 더는 성과가... 아니요, 선생님. 죽음의 안개 속을 엿보고 나니 예나 지금이나 영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 한쪽을 잃었지만 제 시야는 그 어느 때보다 탁 트인 상태죠. 진리는 제 손 안에 있으니 제가 이 상식에 어긋난 세계를 어떻게 뒤집어 놓는지 지켜봐 주세요. 그 두꺼운 안대 아래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다만 이 이야기는 네 계획과 관계가 있기는커녕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답은 그 안에 있어. 그것도 눈치채지 못한다면 이성의 권능을 내게 넘겨주지 그래? 갖고 있어봤자 낭비일 테니.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이제 네 비밀을 말해봐. 소위 말하는 등가 교환이지, 안 그래? 역시 날 위한 함정을 파뒀네. 안타깝지만 내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할 생각이 있다고 해도 어쩌면 너보다 아는 게 많지 않을 거야. 드높은 명성을 가진 이성의 티탄이 자신의 부족한 지혜를 인정하다니 네 신도들이 실망하겠는데. 사람의 아이여, 명심하라고.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게 가장 큰 지혜인 법이야. 어쩐지 나한테 두서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달라고 하더라니. 그뿐만이 아니야. 내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건 너뿐이거든. 방관자는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법이잖아. 방관자는 상황을 냉정하게 본다라. 안학사님! 응? 뭔가 깊이 생각하느라 계속 혼자 중얼거리신 거죠?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리고스님의 명을 받아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아하. 하이니스님께서 이미 원로원에 도착하셨고 안학사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어서 가시죠. 드디어 왔군. 개팔, 세상을 창조하고 짊어진 신이여. 정말 아직 끝을 맞이한 게 아니라면 해역자의 헬문에 뭐라고 답할 건가? 이렇게 카이니스님의 초대에 응하시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잘 됐군요. 얼굴이나 좀 보자.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드로마스잖아. 괜히 눈 마주치지 마. 난 신을 모독하는 자 따윈 모른다고. 걱정 마. 고고한 녀석이라 우릴 신경 쓰지도 않을 테니까. 별명도 드로마스야? 드로마스를 정말 좋아하나 보네. 드라마스 좋아하나 보다. 한숨 쉬는 거 봐. 엠페도클레스의 학생? 베네라티오 학파와 상반된 관점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학자들은 다 그래. 관점이 달라야 서로 부딪히고 서로 부딪혀야 발전이 있는 법이지. 하지만 내가 보기엔 옳은 관점과 그런 관점만 존재해. 그 두 가지는 리고스님과 카이니스님은 이 앞에 계십니다. 오케이. 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잘 가. 카이니스 얼굴이나 좀 보자. 여러분, 모두 반신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마고만. 아낙사고라스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깨달음의 나무 정원 누스페르마타 학파 수장, 악명 높은 신을 모독하는 자, 세르세스의 불씨를 품은 황금의 후예, 나무 정원 참사의 생존자. 혹시 빠진 게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이 가르쳐 주세요. 카이니스님은 이미 저를 잘 알고 계신 모양이니 굳이 제 자기소개를 하느라 힘 빼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런데 관습 차이인 걸까요? 제 고향의 주객 예절에 따르면 주인은 따뜻하게 손님을 대하며 깨끗한 물과 좋은 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야 하죠. 그런데 전 여기 와서 주인의 정성스러운 선물은커녕 질문만 받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주인이 칼을 갈아둔 채 시종에게 어둠 속에 숨어서 기다리라고 명한 것이죠. 제 배를 갈라 불씨를 꺼낸 후에야 손님에게 성대한 연회를 베풀 생각입니까? 모두 물러가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썩은 돈 냄새와 피비린내가 났어. 일개 나약한 학자일 뿐이니까요. 겸손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7현인에 걸맞은 담력과 패기를 가지신 것 같군요. 저희처럼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일도 얼마든지 해내실 것 같습니다. 전쟁을 원하시는 겁니까? 황금의 후예들이 전쟁을 외친다면 저희는 전쟁으로 응할 겁니다. 충돌은 분명히 일어나겠지요. 아글라이아가 황금 피의 힘으로 선량한 시민을 억누르려 하니 저희도 오크마 시민이라면 가져야 할 권리와 기계를 용감하게 드러낼 생각입니다. 평화를 향한 일말의 희망이 남았느냐 묻고 싶으신 건가요? 모든 건 그들이 차기 시민 총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금의 후예인 당신이 이렇게 초대에 응해 와주시니 희망의 서광이 조금 더 밝아진 것 같군요. 마음에도 없는 말은 그쯤 하시죠. 조금 전에 물러난 당신의 충성스러운 청소부들은 지금 이 이야기와 다른 말을 들었을 텐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업무는 유해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니 말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황금의 후예 편이었으니 물론 지금은 저희의 일원이시지만 말이죠. 엿듣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장소를 옮겨서 대화하는 게 좋겠군요. 예전에 당신의 스승인 엠페도클레스와 베네라티오 학파의 글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낙사님은 누스페르마타 학파시지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학파라고 들었습니다만. 찬반이 나뉘는 건 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마치 세상에 반신의회 중심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낙사고라스님.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말로 승리를 거둔 수많은 입담 좋은 웅변가부터
자신을 위한 변론을 거부한 채 독을 마시고 죽은 무수한 신을 모독한 철학자까지 모두 이곳에 섰지요. 이 조그만 무대는 수천 수백 년 동안 오크마의 가장 확실한 축소판입니다. 앞으로 15일 후면 이곳은 오크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최후의 전환점이 되겠지요. 부디 저희가 무사히 사명을 완수하고 사람들을 죽음과 분쟁, 계략 없는 황금기로 다시 이끌 수 있다면 좋겠군요. 아, 15일 후라면 네가 죽는 날이네. 이런 우연이 있다니. 죽음으로 내 뜻을 증명할 수 있다니 마음에 드는군. 정말 대단한 포부입니다. 역시 금실을 짜는 자에게 필적하려는 영웅다우시군요. 역시나 오해했네. 됐습니다, 카이니스님. 인사치레는 넣어두시죠. 전 원로원분들과 함께 세상을 구하기 위해 초대에 응한 것뿐이니 그런 불필요한 예절로 제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지만 제 도움이 있어야 금실의 추적을 피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실 텐데요. 쓸데없는 걱정이군요. 그 여자는 시민총회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죠. 그녀의 인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저도 알겠더군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상식적인 패를 낼 거라고 단언하시지요? 아시다시피 아글라이아는 제 불씨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여자에게 맞서는 데 필요한 자본이기도 하죠. 그러니 원로원도 그에 맞게 호위를 포함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황금기를 이루는데 세레세스의 불씨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 더는 얘기하지 않아도 잘 처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물론이죠. 이해합니다. 머리 싸움은 각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합리적인 요구라면 원로원도 동맹을 섭섭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피차 협력할 의사가 있는 듯하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게 좋겠군요. 진정한 철학자들처럼 말과 지혜로 각자 자신의 몫을 얼마나 챙기고 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지 결정해보죠. 조금 전 얘기했던 공동의 적 아글라이아에 대해 계속 얘기해볼까요? 오크마에 있는 여러 황금의 후예 중 경력이 두 번째로 많은 그녀는 세월이 흐르고 불시에 잠식되면서 점차 인간성을 잃고 있는 아주 경외로운 상대죠. 확실히 그녀가 당신을 죽일 이유는 충분하지만 당신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노련한 정치적 동물이니 그녀가 정말 선을 넘을지는 아직 모르죠. 게다가 그 여자는 당신이 티탄의 시련을 마치길 바라고 있답니다. 당신이 초대에 응하기 전 아글라이아와 결탁하지 않았다는 걸,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녀의 폭행을 도우러 이것에 온 게 아니란 걸 개팔게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있을까요? 집행자 카스토리스, 이 이름은 들어보셨겠죠? 제가 오크마로 돌아왔을 때 아글라이아는 그녀를 제 감시자로 붙였습니다. 만약 때맞춰 이곳에 오지 못했다면 타나토스가 한 발 먼저 절 찾아왔겠죠. 결과가 불분명한 완벽한 방법보다 제 가슴을 열고 불씨를 꺼내는 게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준비돼 있으니 분명 적당한 때를 노리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적어도 저희는 그 탐욕스러운 폭군이 오크마의 평화의 최대 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군요. 원로원은 억압받는 모든 시민을 보호하듯 당신의 생존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황금의 후예와 아글라이아를 지지하는 세력은 여전히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평화와 사랑하는 모든 것은 결국
도시의 잿더미와 시민의 피가 되고 말겠지요. 저희의 고귀한 시민들이 도시의 숙적을 처치하는데 얼마나 힘을 보태주실 건가요? 유감이지만 나무정원이 습격당한 이후 아카데미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아글라이아를 쓰러뜨리려면 원로원의 지지 세력이 필요할 텐데 그게 아카데미라면 충분한 뒷받침이 되겠죠. 게다가 전 나무정원이 오크마에 보낸 특파 공사이니 시민총회에서 중대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케팔의 이름으로 오크마를 대표해 당신의 진심 어린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지요. 이번 토론을 통해 저희가 각자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실해진 것 같군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원로원은 공정하기로 유명하며 공정함은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원로원은 오크마의 모든 시민에게 영원히 충성하기로 맹세했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진심이 있는지 아글라이아를 배신한 것처럼 백전불패의 오크마 시민을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걸 어떻게 보증하실 거지요? 우습군요. 제 충성심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충성심을 증명하라는 원로원의 요구는 그 자체로 배반이나 마찬가지죠. 두 분께서 문명적인 방법으로 협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다만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군요. 아 근데 무슨 NPC 같은 애한테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네 디자인을.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금실을 짜는 자 아글라이아님이 여명의 절벽으로 오고 계신 걸 봤거든요. 오늘따라 손님이 유난히 많은 것 같군요. 언짢으신가요, 카이니스님? 원로원은 높은 절벽 위에서도 여전히 고개를 들어 황금의 후예 눈치를 보고 있군요. 중요한 수를 남겨두셨다니 제 불찰이었군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녀를 보게 되어 기쁩니다. 공들였다는 평범한 NPC가 아니라 중요 인물이다. 그렇겠죠. 그렇겠지. 나중에도 계속 쓰이거나 아니면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하니까 공을 들였겠죠. 아낙사고라스님, 동맹이 된 지금 아글라이아가 당신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지요. 그래서 그런 게 뭔가 좀 아쉽달까? 뭔가 반전이 없는 느낌이라? 얘가 여기서 이런 짓을 해? 뭐 이런 게 별로 없잖아. 딱 보자마자 그런 게 느껴지니까 디자인에서. 저를 넘겨주시며 원로원은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원로원의 위엄은 피 묻은 파피루스가 되어 쉽게 찢어질 테고 또 소중한 불씨 하나를 잃게 되겠죠. 아니, 두 개라고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자기 시민총회에서 그 죽음과 함께 다니는 소녀도 저희 편에 서게 될 테니까요. 그걸 어떻게 단언하시죠? 설마 타나토스로 그게 중요한가요? 제겐 방법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눈앞에 닥쳐온 위협부터 신경 쓰시는 게 좋겠군요. 그래서 아까 그 저승인이 뭐니 막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 건가? 오늘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글라이아가 절 데려간다면 그녀가 내일 원로원을 해산하는 건 문제도 아닐 겁니다. 그럼 조금 전 저희의 토론은 한낱 우스갯소리가 되겠죠. 그걸 바라는 건 아니시겠죠, 카이니스님? 알겠습니다.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지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명심하시지요. 시민을 농락한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 이번에는 눈 감아드리지만 다음은 없을 겁니다. 형벌을 즐기거나 고통 속에서 영혼의 진리를 찾는 데 능숙한 게 아니라면 말이죠. 모르셨습니까? 그건 제 귀중한 재능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럼 어디 지켜보도록 하지요. 어머? 널 다시 보게 됐다니까. 그런데 요구사항이 너무 소소한 거 아니야? 내 계획이 그렇게 궁금해? 그야
난 탐구를 위해 태어난 이성의 티탄이잖아. 조급해하지 마. 곧 알게 될 테니. 조금 전 말을 아낀 건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어. 저 앞에서 보고 있는 거 봐. 유권자는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법이잖아. 여명의 절벽의 진짜 주인은 언제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신뢰 관중이야. 리고스와 대화하기.